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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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성폭력 상담소 이한숙 수장입니다. 대전 성폭력 상담소는 터무니없는 작금의 사태에 분노합니다. 대전 성폭력 상담소는 1997년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 상담소로 오롯이 20년을 보내왔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피소당한 가해자들의 표적이 되어 신분의 위협을 당하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때때로 상담소의 지원과 피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결과가 나올 때 피해 당사자들로부터의 원망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김소연 의원의 일련의 행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잠재적 모습이 민원인들과 같을 것이라는 이미지 형성을 제시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재형성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적 자원을 동원하는 한계가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는 캠프에 필요한 조력자를 구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대전시청과 대전시의회는 명안이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것이 바로 민원인과 대전시의원인 김소연 의원이 성폭력 피해자에 향한 2차 가해입니다. 2018년 성폭력 상담소의 국고지원금은 7,900만원 정도 됩니다. 무지막지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정당한 평가와 온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개인의 신념과 헌신들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였고 관련 제도와 법률을 재개정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의 개별적 상황에 개입하는 상담 업무는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많은 실수와 부적절한 운영 등은 지침대로 지도감독해 주시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고유 업무를 성숙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 지자체, 대전 시민들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배순환 소장님 또 할 말 더 많습니다. 도둑질, 사기꾼, 온갖 얘기 지금 정말 아침에도 울분을 참지 못해서 울먹이면서 전화가 와서 한밭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소장을 맡았었습니다. 이 법인과 관련된 원장님께서 김시연 의원에게 제보한 내용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수연 의원님께서 썼습니다. 제가 느낀 마음을 잠시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김수연 의원님은 강자보다는 약자의 편에 서고 갑의 입장보다는 을의 입장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 힘쓰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본 상담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존재하는 상담소입니다. 하나, 최근 의원님께서 대전, 충청, 경기 성폭력 상담소 만행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그 자리에서 거론된 A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2013년 7월 30일자로 개소되어 운영되어지다가 사회복지지원법과 법인의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 2015년 9월 30일자로 폐업된 한밭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로 폐업 전 관할구청 및 상담소가 속한 법인으로부터 행정서류 일체에 대한 점검을 받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폐지된 지 이미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무슨 이유로 의원님에게 제보를 했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 2019년 3월 8일자 바른미래당 하태경TV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대표님과 김소연 의원님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상담소의 상급기관인 법인의 원장님께서 제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장님 표현 중 얘네들 도둑질은 죽을 때까지 못 끊는다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김수연 의원님 표현은 성폭력 상담소가 도둑이다, 도둑질을 죽을 때까지 못 끊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셋,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담소 종사자들은 도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수현 의원님께 질문드립니다.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경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그냥 묵인한다면 법인은 업무를 해태하고 방임을 한 것이죠. 네,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상담소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에 대한 치명적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며 개인에게는 인격살인이라고 봅니다. 5.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상의 문제는 편리함도 있지만 때론 매우 심각함과 위험성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사실 여부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시정을 요구합니다. 저는 2013년 봄에 대전 성폭력 상담소에서 실시한 성폭력 피해자 자주 모임인 두두 회원입니다. 하태경 의원과 김수현 의원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이 글을 씁니다. 방송에서 김수현 의원은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과 피해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사람인 듯이 얘기하시던데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저와 함께 했던 모임 두 사람인 걸로 아는데 많은 사람인 양 부풀려서 얘기하시더군요. 성폭력 피해자 힐링 캠프는 정말로 성폭력 피해자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힐링 시간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고통을 받고 있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힘든 상황들이었기에 상담소에서는 두두 회원들과의 대화 끝에 연 1회 가족 캠프를 계획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중에는 발달장애 아이들도 있는 집안도 있었고 몇몇 청소년과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틀에 박힌 프로그램보다는 자유로이 각자의 시간을 갖거나 산행을 하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내적 프로그램들, 틈틈이 상담소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거나 참석자들끼리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공감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은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밤늦도록 얘기할 수 있어서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015년 힐링 캠프는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서 했었습니다. 틈틈이 상담을 하거나 숲치유 프로그램, 놀이치료, 요리를 통한 힐링 프로그램, 미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가족 간의 소통 시간도 갖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매우 구구절절히 많이 쓰셨어요. 이게 지금 한 4페이지인데 중간 생략하고, 예. 자, 어디서부터 읽냐면 자조 모임과 캠프, 상담소 선생님들과의 상담과 지지 덕분에 저희 회원들은 힘을 얻어 사회생활을 하게 됐는데 민원인이 계속 상담소를 상대로 시비를 거는데 이런 표현이 사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이 잘못된 거짓 정보에 대해 하태경 의원님과 김수현 의원님은 그 진실 여부를 우리한테 직접 확인해 보셨는지요? 저도 그 당사자로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그래서 나서서 반박 인터뷰를 하고 싶지만 사실 저는 겁도 많이 씁니다. 또 신분이 노출될까봐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소에 반박 인터뷰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상담소장님께서는 저를 걱정해 주시며 말리십니다. 상담소의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저희들이 신분이 노출돼서 피해를 입을까봐 말리는 심정인 것 같아서 제가 또 그 마음이 헤아려졌습니다. 다른 두두 회원들도 피해자 신분이 노출돼서 직장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인데 왜 도리어 성폭력 피해자들은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사는지요? 요즘 미투 운동이 활발하지만 그렇게 나서서 미투 고발할 수 있을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신지 두 분 의원님들은 아시고 계시는지요? 다만 민원인은 상담소를 공격하여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태경 의원님과 김수현 의원님은 생각이 없는 분들이 아니고 그럴 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서 만약에 두 분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저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주신다면 저와 다른 두두 회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두 위원님들 제발 제보자들의 얘기만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원들과 소장님들을 위해서 이제 그만 괴롭히시고 더 이상 상담소를 음해해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10일 피해자 대독 나는 봄씨부터 이영아. 대전가톨릭 가정폭력 상담소 소장 홍은경입니다. 예, 가슴이 먹먹해옵니다. 길게는 20여 년, 짧게는 10여 년을 한결같이 열정과 이타정신으로 일해온 상담원들에게 쏟아지는 이 막말과
명예훼손하는 발언 때문에 자괴감이 들어서 밤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상담원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먹고 사는 자라 하셨나요? 그 고통의 연장선 때문에 우린 퇴근 후에도 이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 고민하고, 명절이 되면 외로울까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을까봐 명절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전해주곤 했습니다. 지금 보니 그게 오지랖이고 헛짓이었네요. 우리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대전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상담소들을 폐소시키고 젊은 변호사들로 교체하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지요? 김소연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상담소들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 1년 예산이 7천에서 8천만 원, 올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직원 한 명이 충원돼서 지원금이 좀 충원이 되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우리에게는 이 돈이 1년 동안 4사람의 급여와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김소연 의원은 마치 우리 상담소들이 엄청난 급여와 대단한 후설을 누리고 온갖 비리와 횡령이 난무하는 곳이냐, 온갖 방송과 언론과 SNS에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열악한 상담소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 열정이 없다면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구청이나 시청, 여가부에서 지원을 많이 못 해주는데도 열심히 국가 일을 대신해줘서 고맙다는 피드백을 해줬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60에서 70%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젊은 변호사나 전문 상담원들에 넘겨줘야 된다고요? 과연 변호사들이 이 돈을 받고 일할까요? 입에 쓰레기를 물고 사는 자들이 우리 상담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김소연 의원님, 당신은 입에 무엇을 물고 사시길래 이렇게 우리 상담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상담원과 가족들도 대전 시민입니다. 대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께서 우리의 고통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시의원 자격이 있는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간곡히 청하오니 지금이라도 우리를 잘 봐달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제대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 시민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정치판에 우리를 희생양이 삼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행정 갑질이고 시의원의 갑질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피켓 A4에다 복사해서 의장님한테 갔다고 여박이 왜 갑질이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1월 16일 페이스북에 국가와 지자체 예산을 받는 여성단체, 상담소 기관 등의 운영비 유용, 착복, 횡령, 강사비 부정수급, 강사들에 대한 갑질, 특정인에 대한 특혜, 사업비 운영, 피해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 사례, 예방교육 등에 대한 민원을 제보받는다는 내용을 게시한 이후 대전 지역 성폭력 상담소를 적폐화한 언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담자 가족이 우르르 가서 먹고 마시고 논다며 이것이 제보자의 말이라며 상담소 활동가들을 범죄자, 무지한 집단으로 치부하는 원색적 흑색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의원에게 묻습니다. 김소연 의원은 일어난 엄청난 인격살인 수준의 발언을 하기 전에 의원 신분으로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보자의 원색적인 말을 공공연하게 유포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